번째는 현재 시장을 알아야겠죠. 오후장 긴급진단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부장님과 함께 오후 현재 시장을 분석해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 함께해 보시죠. 투자금 확보했습니다. SKC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현재는 한 1.7%가량의 오름세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이 SKC가 참 갈 듯 가지 않고 무거워서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계륵과 같은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조 5천억 원 투자 지원도 확보했고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SKC가 다시 한번 좀 도약을 할 수 있을지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산업은행하고 이제 SKC가 2차 전지 그리고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해서 향후 5년간 1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번 협약이 더욱더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2차 전지라든지 친환경 신소재 사업과 같이 이런 경쟁력 강화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투자 재원 확보로 인해서 안 그래도 좀 가속화되는 성장을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에서는 더욱더 필수 소재의 자금률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지원할 계획들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내용들의 경우는 SKC에는 굉장히 유리한 또 자금 조달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투자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던 이런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까지도 해소가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SKC가 앞으로 주가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0만 8천 원까지 또 전고점을 살짝 뚫어냈다가 지금은 윗꼬리가 좀 달려 있는데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호재성 재료들이 꽤 있네요. SKC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진 머티리얼즈랑 SKC가 이제 동박의 대표도 종목으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둘 다 오늘 상승을 보였습니다. 무엇이 매력적이었을까요? 사실 이제 동박의 경우가 대표적인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박의 가장 필요한 기술력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얇게 그리고 얼마나 넓게 얼마나 길게 만들어지느냐 이 기술력이 지금 계속적으로 중요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고요. 특히 그 경쟁사 이제 중국 업체들의 경우는 이 물량으로 앞세우고 있지만은 오히려 중국 업체들에 대한 추격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감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박의 경우가 특히나 수요처에서 요구를 하는 물리적인 특성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대표적인 업체들의 경우는 이런 요구들을 동시에 충족해주면서 또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이라든지 기술력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동박의 경우가 이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체들이 증설 또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2차 전지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 동박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성장성은 더욱더 두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의 경우는 좀 더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래서 2차 전지주를 함부로 못 매도하겠어요. 최근에 시장이 좀 주춤할 때 2차 전지주들의 찰시는 매도 물량 나오면서 이제는 좀 팔아야 되나 싶었는데 딱 돌리는 순간 바로 SKC처럼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버릴 수가 없습니다. SKC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저는 SKC를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현재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이제 2차 전지가 그냥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긴 시각으로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SKC의 경우는 그동안 방해가 되었던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서 좀 추세를 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평선 또한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와 관련된 소식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우리가 유심하게 이 흐름들을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제가 2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의 경우는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이 19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홀딩하자 목표 주가 22만 원 제시하셨고요. 손절 가격은 19만 원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채팅방에도 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ISS님께서
2차 전지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우나님은 2차 전지는 계속 갈 것 같긴 해요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세요. 이 2차 전지의 성장성을 확인했고 더 올라갈 거라는 걸 보는데 사실 주식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오르진 않잖아요. 물론 지금까지는 계속 올랐지만 우리 김승용 본부장님 그리고 불사조 팀은 또 2차 전지주의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그래도 최소한 내년까지는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내년까지 생각을 최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 성장성이라든지 앞으로 뭔가 먹거리 사업으로 떠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대표적인 업종들이 뭐 메타버스, NFT 그리고 2차 전지도 바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뭐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한 내년까지도 이런 기대감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은 내년까지도 한번 2차 전지 관련주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내년까지는 그래도 주가에서도 계속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의견 주셨고요. SKC 추세 좋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홀딩 해보자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흡수 합병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게임즈의 반등이 나와줬고 여기에 카카오게임즈는 개별적인 이슈까지 더해졌는데 이 자회사 에드페이지더라고요. 어떤 회사인지 이 흡수 합병을 통해서 기대되는 것들이 있나요? 네, 오히려 흡수 합병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요? 네, 일단 게임하고 이 신사업 연계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 합병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합병은 이제 내년도 2월 1일자로 이제 완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에드페이지의 경우가 카카오 게임즈와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가 합작을 해서 설립을 한 법인입니다. 그리고 유명 IP를 활용을 해서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스토리형 게임까지 개발했기 때문에 이번 합병에 대해서는 오히려 앞으로 사업을 더욱더 크게 키우고 성장성을 보여지기 위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드페이지가 진행을 했던 웹툰과 같이 이렇게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도 카카오 게임즈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새롭게 콘텐츠를 좀 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통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는 이 신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관련 업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를 얼마만큼 더욱더 돋보이게 제작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합병을 통해서 이런 좀 새롭게 콘텐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이 더욱더 성장성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합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흡수 합병으로 인해서 더 앞으로가 기대된다라고 해주셨고요. 오늘 게임주들이 반등할 때 또 NFT가 떠올랐잖아요. NFT를 이용한 게임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지금 NFT의 대상, 이 축포를 쏘아 올린 건 윈메이드였거든요. 하지만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NC소프트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겁니다. 이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유독 시장 자체가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NFT가 더욱더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NFT에 대한 열풍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현재로서는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들이 거의 대장주적인 성격을 좀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신작 게임, 옛날에는 신작 게임 하면은 기대가 된다, 많은 이용자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되었지만은 요즘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신작 게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 게임에 대해서 NFT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 차이가 굉장히 주가에도 민감하게 좀 반응할 정도로 열풍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NFT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NFT에 대한 성과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면서 뭔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이 P2E 방식의 경우는 앞으로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런 NFT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어느 정도 관심을 끌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뭔가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실체가 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NFT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저는 그냥 카카오 게임즈만 보고 한번 매수해 보겠습니다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워낙
잘하고 있고 또 그리고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여기에 기존에 갖고 있는 게임 성적도 좋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사도 돼요? 네, 저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지금 관심 있으시다면 조금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는 주가가 너무나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소폭 조정을 보이는 사이에 오늘자 좀 큰 폭의 반등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길게 끌고 가는 그 관점보다도 지금 정고점 부근이 11만 원으로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1차적인 목표가 도달하고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 다시금 목표가를 높이시는 전략이 더욱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가에는 이 NFT라는 얘기들이 많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하면은 또 차익 매물에 대한 유의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이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의 경우는 최근에 21선 부근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인 93,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3,000원의 손절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요즘 하도 게임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전엔 게임주 관심 없던 분들도 포트 안에 두세 개씩 담아주고 메타버스주로 아예 ETF를 만들어 버리신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이 타이밍, 조금 시장이 불안한 타이밍에서 게임주나 뭐 NFT 메타버스주들은 딱 굵직한 거 하나만 가져갈까요? 아니면 확실히 포트 비중을 이쪽으로 늘려야 해야만 한 때인가요? 지금은 포트 비중을 늘린다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NFT 관련주에 대해서 잘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또 급하게 달려온 섹터군입니다. 물론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기대감 충분히 높긴 하지만은 또 단발성 이슈로 또 그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포트 내에서 비중을 늘리시는 것보다도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은 꼭 리스크 관리 잘 체크하셔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갖고 있는 것 잘 지켜내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 잘 키워서 수익을 극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 긴급 진단할 종목은 ST팜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여러분. 저도 방송하면서 오랜만에 ST팜을 언급하는데 전거래일에 9% 넘는 급등, 오늘은 15%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2의 올리고동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이 올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리포트 보면서 올리고 때문에 ST팜이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를 읽어드렸거든요. 이 신축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올리고 헥산 치료제 시장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제2 올리고동을 신축하고 또 생산 설비까지 증설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증설이라고 합니다. 제2 올리고동의 경우가 이 복수에 독립된 일괄적인 생산 라인에서 이제는 병렬 교차 생산으로 생산 기간도 단축하고 그렇다면은 효율성을 더욱더 극대화로 해서 설계를 했다는 점인데 이 올리고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효율성이라든지 또 뭔가 이제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장을 좀 이어가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말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 완공이 되게 된다면은 이 헥산 치료제 생산 능력의 경우는 연간 2.3에서 한 7톤 정도까지 확대가 되게 되는데 이게 현재보다는 무려 7,700가량 증가를 하게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게 된다면은 오히려 안 그래도 수요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매출 증가 효과까지도 좀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축에 대한 기대 효과의 경우는 더욱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올리고라는 게 올리고액산 치료제 시장에서 필요한 원료를 지금 이 ST팜이 만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올리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ST팜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증가세를 보여진다면은 오히려 이 ST팜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먹거리 사업으로 더욱더 좀 뛰어나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뭐 심혈관이라든지 뭐 비형 감염이라든지 다수의 이 RNAi 치료제 개발 기업 에 대한 고객으로 임상 시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탄하게 이력들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올리고 임상 그 시료 공급만으로도 이번 3분기에 매출이 463억 원가량 기록했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약 107%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RNAi 치료제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수요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위탁 개발 생산에 대해서 필요성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ST팜이 뭔가 좀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사업
실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T팜의 경우가 글로벌 생산 캐파에 대한 입지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증설의 경우는 앞으로도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몇 년간 이 올리고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출시가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성장에 대한 실적 또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ST팜이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군들조차도 중장기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제가 ST팜의 주주는 아니지만 주주 입장에서 이렇게 증설 뉴스가 나오고 정말 되는 곳에 힘을 팍팍 쏟아주고 있구나라는 뉴스가 나와진다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투자에 대한 관점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ST팜은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기둥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10만 원 밑에서 이게 언제 올라올 수 있을까 했는데 단 이거래 만에 추세를 전환시킨 듯한 모양새거든요. 어떤 전략으로 세워봐야 될까요? 저는 ST팜의 경우는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이미 최근에 나온 뉴스들의 경우가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신규 공장까지 증설하고 또 생산 설비까지 증설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선 반영이 되면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ST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가의 경우는 제가 짧게 12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좀 매물대 구간 또 저항라인으로 잡혔던 가격대가 바로 12만 원이기 때문에 12만 원을 돌파를 하고 나서 오히려 재차 주가가 돌파하게 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 2차적인 목표가를 올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워낙에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볼 때는 지금은 꼭 단기적인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진경 본부장님은 ST팜에 대한 이 좋은 소식 호재가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선 단기적으로만 보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12만 원이고요. 이렇게 오늘 세 가지 특징주로 시장 상황을 긴급 진단해 봤어요.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